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샘플링 사이트 카펜터 A에 최근에 업로드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아치라인의 전체적인 작업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일련의 과정은 어느 정도 큰 틀만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순서는 해당 프로젝트와 아니면 개인 작업 스타일에 맞게 융통성 있게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샘플링 파일의 작업 과정을 모델링부터 출력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작업은 레이어 설정입니다. 아치라인은 메뉴별로 레이어가 각각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기본값 설정에는 선의 굵기나 색상이 따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도면화 작업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값의 설정을 자신에게 맞도록 설정을 하고 그 설정값을 기본값으로 세팅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 이렇게 항목별로 이제 다 레이어가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 레이어의 속성을 부여하고 그 레이어로 이제 메뉴들의 레이어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레이어 관리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항목별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레이어를 생성하는데 저는 하나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레이어 2의 이름을 벽체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체. 그러고 이제 벽체 레이어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저는 가져가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선 가중치는 선의 굵기는 0.4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항목별로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고 색상과 그리고 선의 가중치를 지정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제 해당하는 메뉴에 가서 이제 빌딩의 벽에서 우클릭해서 벽체 레이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선 레이어를 지정을 해주세요. 레이어를 벽체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색상하고 이제 선의 굵기도 레이어로 따라올 수 있도록 레이어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벽체를 그릴 때 아까 노란색의 0.4mm의 선의 속성을 가진 상태로 벽체의 선이 그려지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별로 다 변경을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이 값을 그대로 세팅을 기본값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열기 및 저장 탭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스타일 관리에 현재 설정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용하기 눌러주시고 저희는 지금 레이어밖에 변경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시는데 얘라고 눌러주시고 이제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서 하실 두 번째 작업은 층 설정입니다. 하단에 집 모양의 아이콘의 길다란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층 수정하기 창이라고 해서 이제 층을 관리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 우선 이 부분에 자신의 프로젝트와 맞게 층을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프로젝트에 맞게 이렇게 층을 구성을 했고 작업층을 다 구성하면은 이 작업층 위로 도면층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층과 도면층 사이에는 식별을 위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하나의 층을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윗부분은 다 도면이기 때문에 층고의 높이는 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층의 이름은 해당 도면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지금 1층 평면도하고 1층은 작업하실 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층에는 이름을 작업층이라고 추가적으로 더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층을 구성을 해주시고 이 해발 고도는 순서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이제 기입을 추가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지금은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층만 작업층과 그리고 도면층으로 분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작업은 기존에 도면이 있으신 경우에 DWG나 PDF 혹은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파일에 가져오기 메뉴를 이용해서 해당 확장자의 파일을 작업창에 배치를 해주시고 바로 아치라인에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작업인 그리드 선 배치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파일을 가져오고 스케일을 맞춘 후에 각각의 층에 도면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층의 도면과 2층의 도면을 포개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작업은 그리드선 배치입니다. 우선 주 작업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1층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따로 기입이 안 되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단에 거리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그리드 선이 배치될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도면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리를 확인을 하셨다면 여기 상단 드래프팅 메뉴에서 그리드 선 위에서 우클릭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속성창을 열고 여기 상단 레이어 부분은 기존에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설명은 드리지 않고 모든 층은 체크를 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인면도나 단면도 부분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해지해 주시고 수평 수직 방향의 접두 문자는 Y, X 순으로 기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방향 기호는 숫자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상단에서 하단과 왼쪽에서 오른쪽은 이 기입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단에서 하단으로 하지 않고 하단에서 상단 순으로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 윗부분에는 체크를 해지를 해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랫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그리드선의 간격은 저희는 균일 단계를 이용하지 않고 각각의 이제 간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를 해지해 준 상태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는 5개하고 5개의 선의 개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놨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방향의 간격을 수평 방향 간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값을 거리를 잰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의 간격도 아래서부터 위로 잰 치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의 거리는 여기고 2번의 거리는 여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드선 아이콘을 클릭해서 배치를 하는데 우선은 지금 전체에 기준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한번 클릭을 하시고
얘를 전체 선택을 하셔가지고 좌측 상단 이 부분과 일치하도록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블 같은 경우는 지우시고 싶으실 때 해당 버블을 선택을 해주시고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드 선을 기준으로 외벽을 작업합니다. 상단 빌딩 메뉴에서 벽을 클릭을 하고 저는 샘플에 사용했던 벽체 세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드 선이 생성되지 않은 부분은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게 되면 길이가 보여지는데 거기에 이제는 대략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벽체 작업을 하실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슬래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빌딩 메뉴에서 슬래브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이제 프로젝트에 맞게 구조 슬래브의 상대적 높이와 총 두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슬래브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벽에 의한 슬래브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벽에 의한 슬래브를 생성해 주시고 그리고 벽을 전체 선택해 주시고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슬래브가 생성이 될 거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깥 부분에서 보셨을 때 이 슬래브 바닥의 두께 이 재질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슬래브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2D 작업창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 벽체의 두께만큼 안쪽으로 이제는 슬래브 경계선을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래브가 선택이 되면은 선을 길게 클릭을 하셔서 전체 간격 띄우기로 벽체의 안쪽 선만큼 400만큼 이동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전체 슬래브의 외벽의 선들이 안쪽으로 400만큼 이동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3D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 상태에서 벽체의 시작 높이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총 높이를 내린 만큼 추가해 주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벽체를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좌측 속성창에 여기 높이하고 기본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기본 높이를 지금 0에서 마이너스 30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 윗부분에 1층의 층고의 높이가 3300이기 때문에 높이를 330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구조 슬래브를 제외한 요 1층의 높이는 3000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의 구조체, 구조 슬래브와 외벽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7번째 작업, 기초층의 기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층의 기초는 매트 기초를 이용할 텐데 이때는 이제 빌딩의 볼을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층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층을 투영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상단 빌딩 메뉴에서 보 위에서 우클릭하셔서 속성창 열어주시고 해당 프로젝트에 맞는 기초 프로파일을 형성하신 후에 그 다음에 상대적 높이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매트 기초는 하위 메뉴에서 슬래브 빔 레프트 클로즈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외벽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서 단면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8번째 대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메뉴에서 슬래브 아이콘 위에서 우클릭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해당 대지에 맞는 상대적 높이와 총 두께의 재질들을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를 영역을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3D 상에서 대지의 형태가 보여지게 되고 단면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기초층의 대지와 기초가 완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9번째 내벽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빌딩 메뉴에서 벽을 선택해 주시고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세트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벽의 두께를 조절해 가면서 1층의 내벽을 작업했습니다. 기둥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벽체의 선의 굵기가 화면에 지금 다 적용이 돼서 작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2D 표시 탭으로 이동하시고 보시면은 드로잉 설정에서 선의 두께는 1픽셀로 표시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두께는 출력했을 때 적용이 되지만 화면에서 작업상으로는 이제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선의 굵기가 일정하게 조절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체크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경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기둥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빌딩에 기둥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이제 작업하실 때 그 프로젝트에 맞는 기둥 프로파일을 넣고 크기하고 높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범위를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기둥을 눌러서 마우스 위에 이렇게 올려지게 되면은 F5번 키를 눌러주셔가지고 기준점을 변경해 가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둥을 배치를 해주시고 보시게 되면은 3D에서도 기둥이 각각 다 배치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층에 기둥 작업을 완료하셨다면 11번째 미장 슬래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장 슬래브는 각각의 실의 용도에 맞도록 다르게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상단 빌딩 메뉴에서 슬래브를 선택하시고 좌측에 세트 창이 나타나면 저는 저장해 놓은 세트로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툴을 폐쇄루프를 이용을 할 건데 지금 지나가는 그리드 선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잠깐 그리드 선을 껐다가 다시 켜도록 할게요. 레이어 걷기에서 그리드 선만 체크를 해지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류를 바꿔서 현금방통을 선택을 하고
각각의 실에 이렇게 미정 슬래브를 다 배치를 했습니다. 이 앞부분은 포치 부분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2번째 계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앞전에 미정 슬래브 폐쇄루프를 이용하느라 지금 그리드선을 잠깐 꺼놨는데 이거는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켜놓은 상태에서 상단 빌딩 메뉴에 계단의 하위 메뉴를 눌러보시면 원하시는 계단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은 빈 곳에다가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좌측 계단으로 기준점이 잡혀 있는데 얘를 우측 계단으로 변경을 하실 때는 상단에 거울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측으로 계단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F5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기준점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계단의 우측 선 쪽으로 이제 기준선을 잡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계단이 있는 쪽 이 부분에 맞춰서 계단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클릭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연필 모양을 눌러서 속성창에서 이제 설정 값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프로젝트에 맞도록 값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잠겨있는 건 다 풀어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단 옆판 탭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계단의 시작 높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미정 슬래브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이값 150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층, 2층에 이제 요 계단이 표현되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어도 계단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계단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3D에서도 이렇게 대충 이 정도 높이까지 계단을 2층에 슬래브의 바닥 높이까지는 계단을 형성을 했습니다. 1층의 주요 구조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13번째 작업, 개구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구부는 구멍하고 문하고 창문을 각각 하나씩만 우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치 부분, 현관과 실외를 잇는 이 포치 부분에 구멍을 크게 하나 벽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구멍을 생성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현관문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이를 현관의 미정 슬래브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100 정도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은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시면 되시고 창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값을 원하시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얘는 그냥 적층이 없는 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쪽 베란다 쪽에 이젠 큰 창을 배치를 한다고 하셨을 때 이 적층 구부리기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창문에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종류를 베란다 창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있는 부분의 적층 구부리기 기능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벽 연결 공백 위치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적층 구부리기를 선택을 하시고 바깥쪽에 있는 적층 하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적층 두께 20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깥쪽에 적층을 20 두께로 줬기 때문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창문을 배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창문이 이 정도의 두께로 배치되었을 때 그만큼 여백의 바깥 부분의 적층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14번째 작업은 천장 작업입니다. 상단 빌딩 메뉴에 천장의 하위 메뉴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위에 부분 세 메뉴는 일반 천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 부분은 격자 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천장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천장 위에서 우클릭하셔가지고 속성창을 여시지 마시고 일반 천장 탭에서 우클릭하셔서 속성창을 여셔야 미리 보기 창에 격자 천장이 아닌 일반 천장을 활용해서 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높이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몰딩의 기능을 넣을 수도 있는데 몰딩은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천장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모든 방에 일반 자동 천장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계단 부분에 이제 천장 면적은 조금 줄여야 되기 때문에 복도 쪽 천장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벽 쪽의 끝선 천장선을 선택을 해서 간격 띄우기로 계단의 끝선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계단 부분의 천장 가천장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장은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조명 작업은 우선 해당 실의 천장을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속성창을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조명 탭에서 이제 조명을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순서에는 이제 제가 조명을 삽입하는 방법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이제 천장을 배치하고 바로 조명을 생성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층 구조체의 마지막 작업 15번째 테두리 보호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빌딩 메뉴에서 보에서 하위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세 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클릭을 하셔서 테두리 보호에 대한 그 프로젝트의 설정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는 슬래브 빔 레프트 오픈을 이용해서 테두리 볼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에 30짜리) 테두리 본을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 계단 부분은 벽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클로즈로 작업했네요. 다시 오픈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외벽을 둘러싼 테두리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벽체하고 재질이 중첩돼서 나타나는데 우선은 이 영상에 이제 요지는 전체적인 순서를 보여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정리 같은 거는 따로 이제 공부를 더 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순서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층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처럼 1층의 도면과 그리고 2층의 평면이 거의 비슷한 경우에는 1층의 구조체를 복사해서 2층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작업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1층의 구조체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둥 먼저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기둥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선택의 속성별에 기둥의 모든 요소를 선택을 해주시면 기둥이 이렇게 선택이 되시고 이 상태에서 좌측 속성창에서 층 복사를 하셔가지고 2층 작업창에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조체 외벽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으로 이동을 해서 외벽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의 속성별에 외벽의 총 두께를 400짜리의 조건을 넣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층 복사의 작업층 2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 슬래브도 층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요 구조체를 복사한 상태에서 2층의 도면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창문 같은 경우는 1층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구멍도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2층의 평면은 이쪽 부분이 생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외벽이 지나가도록 작업하기 위해서 벽체를 좌측에 있는 벽체를 우측으로 살짝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내벽과 미장 슬래브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선택을 해주시고 1층에서 사용했던 내벽을 세트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벽체를 면적을 조금 더 줄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벽을 작업했습니다. 이제 미장 슬래브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장 슬래브를 빌딩의 슬래브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현관방통 먼저 선택을 폐쇄루프를 이용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치 쪽에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포치 1으로 해주시고 욕실 2에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난방방통으로 폐쇄루프를 이용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인데 지금 중심선이 중첩돼 가지고 슬래브가 생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은 생성이 되고, 이 부분은 계단 부분이라서 어차피 구조 슬래브를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슬래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끝선을 길게 클릭하셔가지고 간격 띄우기로 계단의 끝선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계단 모양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층의 개구부 작업은 1층의 개구부 작업과 동일하므로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2층의 마무리 단계인 가천장하부 테두리보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딩에서 천장의 하위 메뉴에서 모든 방의 일반 자동 천장으로 세팅 값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보는 상단 빌딩 메뉴에서 메뉴는 슬래브룸 레프트 클로즈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설정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하고 너비하고 그리고 상대적 높이, 재질 이런 것들을 변경해 주신 다음에 닫힌 보 형태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영역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벽체보다 살짝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지붕으로 덮을 거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약간 더 300보다 1층에 있는 테두리 부분보다 300 더 두껍게 작업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기둥은 요거는 지워주시고 이쪽 부분에 이제 지붕 작업하실 때 지붕을 하나 생성을 할 거라서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요 구조체 모델링의 마지막 순서 지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처럼 지붕층을 따로 작업하신 경우에는 지붕층을 활성화해 주시고 그리고 지붕층 바로 밑에 층을 투영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빌딩 메뉴에서 지붕의 다각형에 의한 지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영된 2층 벽의 중심선을 따라서 지붕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도록 값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은 테두리부가 지붕의 형태보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지붕을 생성하실 때 자르기 속성을 이용하셨다면 이 하단에 3D 망치 모양의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서 갱신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지붕면을 따라서 테두리부가 정리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앞부분에 경사 지붕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생성된 지붕이 벽체와 중첩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는 조금 정리를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정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 부분에 벽체는 따로 한 번 더 그리지 마시고 1층에 있는 벽체를 끝점 마커를 이용해서 높이 변경으로 지붕선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지붕 윗면은 자동으로 자르기 기능이 적용돼서 깔끔하게 벽체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면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작업은 도면층의 생성입니다. 여기 하단에 층 관리자 박스를 선택하셔가지고 초반에 이 작업층을 수정을 하실 때 한 번에 도면층을 생성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작업층을 생성해 놓고 모델링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층을 생성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우측 프로젝트 탐색기에 도면층이 확인이 되면은 해당 작업층으로 이동을 하셔서 지금 빔의 속성이 있는 평면도가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4분을 다른 층으로 이동을 해서 해당 평면도 도면층에 층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층 평면도 도면층에 아직은 3D 개체의 속성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요거는 분해를 해서 선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수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먼저 분해하실 때 이 그리드 선은 분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걷기에서 그리드 선을 우선 꺼주시고, 그리고 요 전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편집에 수정에 분해에 클래스 고립화를 전체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지금 벽에 이제 창문이 문하고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클래스 고립화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다 분해가 되고, 여기도 한번 선으로 다 분해가 됐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선으로 하나씩 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템플릿을 배치해서 도면의 영역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나머지 추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측 디자인 센터에서 그룹에 도면 템플릿, 대한민국, 여기서 두 번째 템플릿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 템플릿을 이 도면 건물 사이즈에 맞도록 축척을 변경하겠습니다. 50분의 1로 여기 도면이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맞기 때문에 도면 템플릿을 50배 해서 축척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중심에 이렇게 도면의 중심에 템플릿을 배치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템플릿의 영역이 지정되면은 필요한 도면 수정 작업을 진행하시고, 이 샘플링 파일처럼 치수와 면적, 재질 표현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면 되시는데, 우선 이 치수 같은 경우는 상단의 치수 메뉴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연속이라는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실의 이름하고 면적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빌딩 메뉴에서 방과 면적의 하위 메뉴에 다각형에 의한 방을 선택을 하시고 중심선을 따라서 영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이제 도면명을 기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드래프팅 메뉴에서 원과 선과 그리고 텍스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도면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두 번째 도면 작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템플릿이나 방위 표시 그리고 도면명 같은 경우는 모든 도면층에 중복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첫 번째 도면이 완성된 후에 항목들을 다중 선택을 하셔가지고 층복사를 해서 필요한 도면층에 다 배치를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면도, 횡단면도, 천정도, 창호평면도에 모두 층복사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입면도 작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면도와 단면도는 먼저 도면을 생성하기에 앞서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면도 같은 경우는 상단 문서화에
인면 뷰에서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창을 열어주시는데 여기서는 저는 크게 필요한 부분 4가지 정도만 설명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해보시면서 이제 필요한 기능을 적용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층에 보이기를 체크를 해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평면도에서 어느 쪽에 인면도를 보는지 부호를 이제 삽입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모든 층에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표현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마 처음에 다이렉트 X창이라고 해가지고 요 인면도를 이미지로 출력하는 방식의 형태가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선의 수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벡터위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벡터위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리고 레벨 주석선 라인이 표시됩니다. 요거를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레벨 주석 라인을 선의 스타일을 어떤 걸로 변경을 할 건지 여기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타선 0.35mm로 지정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게 4가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설정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하위 메뉴를 눌러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인면도를 생성을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남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측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남쪽 생성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에 이제 남쪽 인면도가 이렇게 생성이 되실 텐데 우선 요거를 여기서 이제 그대로 도면화하지 않고 이 상태에 출력된 이 인면도 선들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이용해가지고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C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대충 이쪽 부분에 잡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인면도층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인면도층에서 컨트롤 V를 눌러서 적당한 곳에 인면도를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면도처럼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 도면이 다 완성이 되시면은 이제 이런 텍스트 도면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층 설정에 있는 층의 이름이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업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 작업층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을 표시하실 경우에는 상단의 드래프팅 메뉴에서 해치 메뉴를 이용하셔가지고 해당 부분에 이제 해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 파일에 남측 인면도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면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도 인면도와 마찬가지로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단 문서 하에 단면 위에서 우클릭하셔가지고 속성창 열어주시고 인면도 설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층에 보이게 체크를 해제하시고 표현 방법은 벡터위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층 레벨 주석선 표시 체크 그리고 그 선의 스타일을 지정을 하시고 인면도와 다른 점은 단면도는 자른 면이기 때문에 자른 면의 선의 두께를 따로 지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단면 선의 너비에 사용자가 원하시는 두께의 값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면에서의 해치를 체크를 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각의 오브제별로 단면에 대한 재질이 있는데 그 단면을 따로 그 재질을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은 요거는 체크를 해지해 주시고 도면상에서의 이제 내가 원하는 해치로 적용을 하실 때 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작업층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모델링이 있는 부분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면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잘리는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쯤에 이제 자르고 그리고 방향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계단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보도록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에 인면도처럼 단면도의 도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를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C를 이용해서 복사하신 다음에 기준점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단면도층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V로 원하시는 위치에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요 구조 슬래브 부분을 제가 한번 선택해서 두께가 적용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할게요. 0.4mm 슬래브 구조 부분, 이 부분에 선의 굵기가 0.4mm 잘린 부분이 잘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에 이제 수정이 조금 필요하신 부분들은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드 선도 조금씩 낮춰가지고 이 템플릿 범위 들어올 수 있도록 수정을 하시고, 텍스트도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잘린 부분에 해치를 넣기 위해서는 여기 드래프팅에 해치를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잘린 부분을 표현을 하시고 재질을 표현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치수 부분에 이제 수평 수직으로 연속을 이용하셔가지고 치수를 생성을 하시고, 그리고 지시선으로 마감 재질을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샘플의 파일처럼 단면도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천정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정도는 평면도와는 다르게 이제 바닥에 붙어 있는 물체가 보여지지 않고 천장면에 보여지는 항목들을 표시하는 도면인데, 얘는 작업층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해당 작업층에서 이제 필요한 레이어만 보이게 하신 후에 그 레이어를 층복사해서 천정도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걷기 메뉴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천정도에 필요한 레이어만 선택을 해서 층복사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천장과 벽과 기둥과 그리드 선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전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C에 기준점을 잡아주신 다음에 도면층, 천정도 도면층으로 이동을 하셔서 지금 템플릿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여기 제가 레이어 걷기에서 지금 다른 항목들을 꺼놨기 때문에 다시 전체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도면 템플릿이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로 이제 원하시는 위치에 도면을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우선은 빔의 속성이 있는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평면도 작업할 때처럼 여기서 그리드 선을 레이어를 꺼주신 상태에서 얘네를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선택해 주시고 드래프팅이 편집에 클래스 고리파에 전체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벽까지는 이제 분해를 했는데 이 벽 안으로 이제 계곡부 창문이나 문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분해해서 클래스 고리파에 전체 선택해 주시고 하시면 이렇게 윗부분에 이제 아무런 잔여물이 없이 모두 선으로 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주시고 다시 그리드 선을 키도록 할게요. 천장 같은 경우는 분해가 되면서 이제 그어져 있던 대각선이 사라지고 천장에 속해 있던 객체들의 선만 남아있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델링 순서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따로 천장을 배치할 때 객체나 아니면은 조명들을 집어넣지 않아서 보여지지 않게 되는데 이 부분은 샘플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아마 배치가 되실 거예요. 천장을 분해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단에 치수의 지시선의 문자를 이용하셔가지고 해당 조명이나 아니면은 객체에 대한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치수나 아니면 다른 도면 수정 작업은 다른 도면과 같이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명의 일람표를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드래프팅 메뉴에서 선과 직사각형을 이용하셔가지고 원하는 표 형태로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도면에 있는 조명을 가져와서 스케일을 줄인 다음에 이렇게 앞부분에 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텍스트를 넣어서 일람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천정도를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창호 평면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호 평면도는 거의 1층의 평면도 도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1층 평면도를 활성화해 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뭐 면적이나 다른 텍스트, 필요 없는 텍스트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 해당 레이어를 꺼주신 상태에서 남은 레이어만 전체 선택해서 층복사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레이어 걷기를 눌러주시고 면적이라는 레이어를 따로 분류하셔가지고 여기 텍스트가 있으시면은 면적 레이어를 꺼주시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켜주신 상태에서 얘를 전체 선택해서 이동 마커에 4분을 다른 층으로 이동, 1층 창호 평면도 층으로 층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창호에 대한 기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기호는 여기 디자인 센터의 그룹에 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룹에서 각종 기호에 창호 기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을 하나 가져와서 놓으시고 창호 위에다가 이렇게 기호를 배치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마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룹으로 되어 있는 요 기호를 해당 그 문과 창의 재질에 맞게 순서에 맞게 텍스트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선은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룹 편집에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얘를 플라스틱 윈도우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밑에 숫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3번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 완료가 되면은 그룹 닫기로 진행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따로 창호 일람표를 도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에 디자인 센터에 도면 템플릿을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민국의 여기 A62번의 창호 일람표라는 이제 템플릿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쭉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선 빈 곳에 배치를 해주시고, 요 창호 일람표를 스케일을 옆에 창호 평면도와 동일하게 50분의 1로 축척을 늘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사이즈의 창호 일람표 표가 나타나게 될 거고, 이거를 조금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창호 일람표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요 창이나 문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형태를 벡터 형태로 가져오시기 위해서는 작업층으로 우선 이동을 해주세요. 지금 1층의 창호 평면도이기 때문에 1층의 작업층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문서화의 벽면뷰, 단일 벽면뷰를 이용해서 창문의 문의 벡터 형태의 형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벽면뷰를 눌러주시고 그 해당 창문이 속해 있는 벽체의 안쪽 벽체선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방향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벽체에 대한 뷰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 위에 올려지게 되고, 이런 벽체를 창문과 문이 있는 부분의 벽체를 이렇게 여러 개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이쪽도 마찬가지고 문도 마찬가지고 생성을 하신 다음에 여러 개를 생성하셨을 경우 이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동 마커에 다른 층으로 이동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창호 평면도 층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젠 해당 창의 형태를 가진 뷰가 여러 개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중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얘를 그룹 해지를 해주시고 창이나 문의 부분이 아닌 벽체 부분을 다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해당 내가 원하는 창이나 문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요거를 전체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동으로 이렇게 도면에 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도 그룹 편집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창문에 맞는 재질이나 숫자, 이름, 규격, 그리고 나머지 재질, 형태 등을 다 여기에 텍스트에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지금 샘플 파일에 창호 평면도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젠 마지막 출력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력 작업은 좀 완성도 있는 샘플 파일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상단 문서와 탭에서 프린트하기의 하위 메뉴인 프린트하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설정 창이 나타나면서 두 가지 형태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이에 인쇄하는 프린터로 인쇄하기와 아니면 PDF로 파일로 인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프린터로 인쇄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택을 하시고 프린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용지 사이즈는 프린트가 출력하실 수 있는 사이즈만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A4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출력될 범위를 윈도우를 선택을 해주시고 윈도우 박스를 클릭을 해서 도면 템플릿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척을 1:1이 아닌 화면에 지정한 만큼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화면의 차계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 창에 보여지시게 되고, 지금 간격 띄우기는 중심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검정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줄자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용지의 범위이기 때문에 요 큰 용지를 보지 마시고 요 작은 용지를 보셔가지고 이렇게 용지가 배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력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출력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PDF로 인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DF로 인쇄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미 설정해 놨기 때문에 보여지게 되는데, 우선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파일 박스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는 테스트라는 폴더에 1층 평면도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테스트라는 파일에 1층 평면도라는 PDF 1층 평면도 파일이 경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거는 똑같이 용지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A4가 아니라 A3를 사용해가지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도 가로 방향으로 잘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를 선택하셔가지고 출력할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심에 체크하시고 색상은 모두 검정색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방향이 가로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면 되시고, 축척은 항상 윈도우를 지정하셨을 경우에는 화면의 차계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용지만큼의 간격이 어느 정도 띄어져서 도면 템플릿이 이렇게 배치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을 바로 누르시게 되면은 PDF 파일, 생성한 파일이 그대로 이젠 처음에 자동으로 열리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던지 아니면 아까처럼 테스트 파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테스트 파일로 이동을 하셔서 1층 평면도라는 도면 PDF 도면 파일을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1시간가량 아치라인의 전체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여드리는 일련의 과정은 어느 정도 큰 틀만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방법이나 순서는 이제 해당 프로젝트와 아니면 개인의 작업 스타일에 맞게 융통성 있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치라인의 대략적인 작업 순서를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흐름 위주의 영상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